아침 6시 30분.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고요한 동네길. 형님은 늘 그렇듯 가벼운 운동화 차림으로 집을 나서셨습니다. 7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걸음이 탄력 있었고 이웃 어르신들과 인사하며 웃는 모습이 참 든든했죠. 그런데 그날 갑자기 왼팔이 축 늘어지더니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시며 손을 흔들었지만 저는 의사로서 직감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피로가 아니다. 3시간 후 형님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었고 더 이상 제 이름을 불러주지 못하셨죠. 저는 45년간 뇌혈관 수술만 집도해온 신경외과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수천 명의 뇌를 살려냈지만 정작 제 형님만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내 가족처럼 후회하게 두지 않겠다. 뇌졸중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터지기 전까지 아무 신호도 없이. 그러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앗아가죠. 말하는 능력, 걷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소중한 순간들까지.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터지기 직전 아주 작은 속삭임을 보내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속삭임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주 외래와 수술실을 오갑니다. 40년 넘게 뇌혈관만 바라보며 살아왔고 그만큼 수많은 분들의 눈물을 마주했습니다. 63세 장미영님은 한 달간 반복되는 어지럼증을 그냥 나이 탓이라 넘기셨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죠.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그날 이후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똑같이 말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도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가족의 미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간단한 클릭이지만 누르는 순간 당신의 뇌가 깨어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제 저는 40년 넘게 뇌혈관 수술만 해왔습니다. 수술실에서 불을 켜면 제 앞에 놓인 뇌는 늘 조용합니다. 피가 흐르고 신경이 떨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혈관 하나가 모든 운명을 바꾸죠. 그동안 수천 명의 뇌를 직접 만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 중 90%는 입을 모아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조금만 더 일찍을 놓친 적이 있으니까요. 제 형님 이야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형님은 78세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 어김없이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서셨죠. 동네 한 바퀴 5km 정도를 가볍게 걷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혈압약 한 알도 안 드실 만큼 건강에 자신 있으셨고 나는 괜찮아, 나이 든 게 아니야 라고 웃으시며 이웃 어르신들을 다독이시곤 했어요. 저도 의사지만 형님을 볼 때마다 이분은 정말 건강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걸음도 탄력 있고 목소리도 맑고 아침 공기를 마시며 웃는 얼굴이 참 밝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형님이 평소처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이었어요. 갑자기 왼팔이 축 늘어지더니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여보, 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시며 손을 흔들었지만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로서 직감했죠.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하지만 형님은 끝까지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 형님은 병원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왼쪽 몸 전체가 마비된 채 더 이상 제 이름을 불러주지 못하셨죠. 의사인 제가 봐도 형님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혈압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기준치 안. 매일 걷는 운동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혈관이 30년 동안 조용히 썩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 혈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플라크가 쌓이고 혈관벽이 약해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참을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오르거나 터져버리는 거죠. 형님은 그걸 나이탄이라 생각하셨고 저는 그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로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똑같이 말합니다. 혈관은 속삭이다가 어느 날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듣기 전에 속삭임을 들어야 합니다. 형님의 쓰러지심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아무리 정교하게 혈관을 꿰매도 이미 터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남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말이 안 나오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힘조차 잃어버리죠. 저는 더 이상 그런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수술대 위가 아니라 수술대 밖에서 사람들을 살리겠다. 그 다짐 덕분에 저는 지금도 85세의 나이로 매주 외래를 보고 수술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선생님, 나이 드셨는데 왜 아직도 하시면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멈추면 누가 당신의 속삭임을 들어줄까요? 오늘 이 영상은 그 다짐의 연장선입니다. 형님을 구하지 못한 후회,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배운 교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속삭임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먼저?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 보내는 첫 번째 속삭임을 들여다볼까요? 이건 정말 무서운 신호인데 한번 놓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바로 벼락 두통입니다. 이름처럼 머리를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통증이죠. 평소에 두통이라고 해봤자 가벼운 압박감이나 이마가 띵한 정도였던 분들이라면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극심한 고통. 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김선호님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김선호님은 정말 건강한 분이셨어요. 20대 때 한번 편두통을 앓은 이후로 두통약 한 알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자랑하시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커피 한잔 하시며 웃는 게 일상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그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어나시고 화장실로 가시려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다. 고 하셨어요. 처음엔 어제 좀 늦게 잤나 하시며 참으려 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부엌에 계시던 아내가 이상함을 느끼고 달려오셨죠. 여보, 왜 그래 하시며 안아 올리려 했지만 김선호님은 이미 말을 제대로 못하시고 계셨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즉시 119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검사 결과는 뇌동맥류 파열 직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혈관이 부풀어 오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였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수술을 받으셔서 생명을 건졌지만 김선호님은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날 만약 혼자였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비벼락 두통의 특징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통증이라는 거예요.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한 느낌, 또는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는 표현을 쓰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낫지 않는다. 는 점입니다. 오히려 진통제를 먹으면 증상이 가려져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통제는 통증만 잠시 덮을 뿐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통증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즉시 RC9를 부르세요. 뇌혈관 질환의 골든타임은 3시간, 길어도 6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수술 성공률이 높아져요. 밤중이든 주말이든 망설이지 마세요. 이게 그냥 두통일 리가 없어. 라는 직감이 들면 그게 정답입니다. 둘째, 진통제는 절대 먹지 마세요. 통증이 심하다고 약을 먹으면 증상이 가려져서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실수예요. 통증을 참는 게 아니라 통증을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가족에게 꼭 알려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요. 김선호님처럼 아내가 곁에 계셨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신 거예요. 만약 혼자 계셨다면 그 통증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구할까? 이 질문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수술실에서 이런 벼락 두통으로 오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참고 잤어요 하시고 다음날 아침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도 있었죠. 당신이 잠든 사이 죽는다면 후회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 제 가슴에 새겨두세요. 이 벼락 두통은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 보내는 가장 강렬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알아차리면 막을 수 있어요. 김선호님처럼 빠르게 대처하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자, 이제 2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한쪽 몸에 힘이 빠지는 그 이야기 곧 들려드릴게요. 이제 2번째 속삭임을 들어볼 차례예요. 이건 벼락 두통만큼 극심하지는 않지만 훨씬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이죠. 의학적으로는 편마비 전조라고 부르는데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 보내는 가장 흔한 신호입니다. 처음엔 손이 좀 저려서 그런가 하시며 넘기기 쉽지만 이걸 놓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 73세 이정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정아님은 아침마다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게 낙이셨어요. 손재주가 좋으셔서 김치 하나하나도 정성스럽게 담그시고 국물도 직접 우려내시던 분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시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풀리더니 쥐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왜 이래 하시며 다시 집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동시에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밥,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말이 느려지고 입가도 살짝 처지더군요. 다행히 그 순간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엄마 왜 그래요 하시며 이정아님을 부축하셨죠. 며느리는 평소 제 강의를 듣고 파스트 기억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시 얼굴을 확인하시고 팔을 들어 올려보시고 말을 시켜보셨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매일 구를 부르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검사 결과는 경동맥이 90%나 막혀 있는 상태였어요. 작은 혈전이 뇌로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혈류가 차단된 거죠. 만약 30분만 늦었어도 이정아님은 영구적인 편마비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수술 후 완전 회복하셨고 지금은 다시 부엌에서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리십니다. 이정아님은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며느리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숟가락도 못 들었을 거예요. 이 증상의 핵심은 한쪽 몸에만 나타난다. 는 거예요. 왼쪽 팔과 다리만 힘이 빠지거나 오른쪽 입가만 처지거나 양쪽이 동시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증상이 잠깐 사라진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는 점입니다.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통계로 보면 이 증리한 발작 후 3개월 안에 10%가 실제 뇌졸중으로 진행되고 1년 안에 30%까지 올라갑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 부는 선선한 바람 같은 거죠. 바람이 불고 지나갔다고 태풍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증상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방법,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패스트 기억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열쇠입니다. F.S.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비뚤어지지 않았나요? 아이셔렘, 팔 양팔을 들어 올려보세요. 한쪽만 내려가지 않나요? Speech, 말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말이 느리거나 꼬이지 않나요? Take 임에, 시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이정아님의 며느리처럼 가족이 이걸 알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증상을 느꼈을 때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시며 참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조금이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분의 망설임이 평생의 침상 생활로 이어집니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증상이 악화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MRI나 MRA로 혈관 상태를 확인해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일시적이라고 넘기면 나중에 더 큰 뇌졸중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냥 좀 쉬었어요 하시고 다음 날 아침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정아님처럼 빠르게 대처하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한쪽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 그건 몸이 보내는 SOS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눈으로 오는 신호인데 한쪽 시야가 흐려지거나 겹쳐 보이는 그 이야기 곧 들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3번째 속삭임을 들어볼 차례예요. 이건 앞에 두 신호만큼 소란스럽지 않지만 조용히 다가와서 시력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한쪽 눈이 흐려지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는 시야 이상이죠. 그냥 눈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하시며 넘기기 쉽지만 이걸 방치하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 눈으로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66세 조미선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미선님은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게 가장 큰 기쁨이셨어요. 매일 저녁 TV를 보며 손주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같이 보시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오른쪽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뿌옇게 번지고 손주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아, 요즘 눈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시며 안경을 닦아보시고 눈을 비비셨지만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조미선님은 근처 안과에 가셨어요. 선생님, 오른쪽 눈이 좀 흐려요. 나이 탓인가 봐요. 하시며 웃으셨죠. 안과 의사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의심하며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사물이 2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딸이 이상함을 느끼고 엄마, 이건 안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시며 저희 병원 신경과로 데려오셨어요. 검사 결과는 후두 옆 혈관이 거의 막힌 상태였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시야를 담당하는 부위가 산소 부족에 빠진 거죠. 만약 하루만 더 늦었어도 조미선님은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속한 치료와 혈전 용해로 완전 회복하셨고 지금은 다시 손주들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시며 웃으십니다. 조미선님은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날 안과만 갔더라면 저는 손주들 얼굴도 못 봤을 거예요. 이 시야 이상의 특징은 한쪽 눈에만 나타난다 는 거예요. 양쪽 눈이 동시에 흐려지는 게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만 뿌옇게 번지거나 사물이 2개로 겹쳐 보이거나 시야 한쪽이 커튼으로 가려진 듯 느껴집니다. 이건 뇌의 후두엽, 즉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류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안과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혈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안과는 가지 마세요. 신경과로 바로 오세요. 안과에서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검사하지만 뇌혈관 문제는 MRI나 MRA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미선님처럼 안과에서 문제없음 소리 듣고 안심하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어요. 눈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신호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둘째, 운전은 즉시 중단하세요.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해지죠.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다시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셋째, 가족에게 꼭 알려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요. 조미선님은 딸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신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구할까? 이 질문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시야 이상으로 오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냥 눈이 피곤해서 하시고 다음 날 아침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시력을 잃은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조미선님처럼 빠르게 대처하면 다시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시야 흐림이 인생의 어둠이 되지 않게 하세요. 이 말 제 가슴에 새겨두세요. 이 3가지 신호, 벼락 두통, 한쪽 힘 빠짐과 말 어눌함, 시야 이상. 이제 다 아시죠? 이걸 알면 뇌졸중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제부터는
예방하는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약보다 강한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되는 그 이야기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를 알아차렸으니 그 신호를 막을 차례예요.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약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제가 85세가 된 지금도 매일 실천하는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할게요.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뇌로 가는 산소기를 만드는 아침 의식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 반 해가 뜨기 전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처음엔 5분만 걸었어요. 나이 들었으니 무리하면 안 돼 하시며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무리는 금물입니다. 하지만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으로 늘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천천히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만 걸으세요. 과격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은 절대 들지 마세요. 혈관에 부담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세 박영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희님은 은퇴 후 우울증이 심해지셨어요. 선생님, 매일 집에만 있으니 기운이 없어요 하시며 오셨어요. 혈압도 높고 혈관 염증 수치도 올라가 있었죠. 저는 약 대신 아침 5분 산책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오세요. 힘들면 쉬어도 돼요 하시며 격려했죠. 첫 주엔 정말 5분만 걸으셨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하시며 웃으셨지만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혈압이 20mmHg 낮아지고 혈관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뇌 혈류가 20% 증가한 거예요. 박영희님은 이제 매일 30분을 거르지 않으시고 선생님, 걷다 보니 손주들 생각도 나고 이웃들과 인사도 하게 돼요 하시며 웃으십니다. 걷기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깨웁니다. 왜 아침이냐고요?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아서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팔을 흔들며 걸으면 상체 혈류도 좋아져 뇌로 가는 산소가 더 잘 공급됩니다. 연구에서도 매일 30분 걷기를 3개월 하면 뇌졸중 위험이 30% 낮아진다. 고 나왔어요. 이건 약보다 강력한 자연 처방입니다. 실천법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침 5분부터 시작하세요. 동네 한 바퀴, 아파트 복도라도 좋아요. 점차 30분으로 늘리세요. 한 달에 5분씩만 늘려도 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천천히 걸으세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과격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은 금지. 혈관에 부담 주지 마세요. 저는 매일 걷다가 이웃 어르신들을 만나면 오늘도 혈류 깨우러 가는 중이에요 하며 인사합니다. 나는 걷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 혈류를 깨우는 중입니다. 이 말 제 좌우명이에요. 박영희님처럼 당신도 5분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식탁에서 뇌혈관을 지키는 법.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는 그 이야기 곧 들려드릴게요. 걷기로 혈류를 깨운 다음 이제는 식탁에서 뇌혈관을 지킬 차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의 밥상이 내일의 처방전이다. 약 한 알보다 강력한 게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릇과 접시입니다. 뇌혈관 염증을 막는 비결은 3대 원칙과 3대 식재료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집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들로 충분합니다. 먼저 3대 원칙부터요. 저염, 저당, 저지방. 소금은 하루 6끼 이하. 설탕은 과일로만. 기름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탁에 짠 국물과 달달한 반찬이 많다 보니 혈관이 조용히 썩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바꿔도 염증이 사라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져요. 이제 3대 식재료예요. 녹색 채소, 등푸른 생선, 통곡물. 이 셋만 있으면 뇌혈관이 환호합니다. 녹색 채소는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벽을 보호하고,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며,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혈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최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영자님은 매일 짠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 저녁엔 달달한 과일 통조림을 드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었으니 맛있게 먹고 살아야죠 하시며 웃으셨죠. 그런데 혈압이 160을 넘고 혈관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약 대신 식탁 처방을 드렸어요. 오늘부터 소금 6집지, 설탕은 과일로만, 그리고 이 3가지 식재료를 넣어보세요. 최영자님은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하시며 걱정하셨지만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혈압이 130으로 내려앉고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국물이 싱거워도 맛있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장을 보러 다니시며 할머니표 건강 밥상을 자랑하십니다. 하루 식단 이렇게 간단히 바꿔보세요. 아침, 오트밀죽에 연어 1조각, 오트밀은 통곡물, 연어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점심, 현미밥에 시금치나물과 두부구이, 시금치는 녹색 채소, 현미는 통곡물입니다. 저녁, 샐러드에 고등어 구이와 사과 반쪽,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 사과는 자연 당분이에요. 물은 하루 1.52리터. 가공식품은 과감히 IUT 하세요. 라면, 통조림, 과자. 이건 혈관의 적입니다. 대신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채소와 생선을 꺼내보세요. 소금 6질기 이하, 설탕은 과일로만. 이 한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최영자님처럼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이 맑아지고 머리가 가벼워질 거예요. 식탁은 약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 숟갈이 내일의 뇌를 살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잠자는 동안 뇌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시간. 깊은 수면 이야기 곧 들려드릴게요. 식탁을 바꾼 다음 이제 잠자리를 바꿀 차례예요. 제가 85세가 된 지금도 매일 밤 10시에 불을 끄고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숙면 중 뇌는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세정 시스템입니다.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는 바로 깊은 잠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 71세 김순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순자님은 은퇴 후 불면증이 심해지셨어요.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요. TV를 보다가 새벽 2시, 3시에야 겨우 자요 하시며 오셨어요. 수면제도 먹고 술도 한잔 하시며 잠을 청했지만 오히려 더 피곤해지셨죠. 혈관 염증 수치가 높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약 대신 수면 처방을 드렸어요. 오늘부터 취침 2시간 전 휴대폰과 TV를 끄세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 보세요. 김순자님은 처음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하시며 웃으셨지만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뇌 노폐물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들 이름이 잘 떠올라요. 꿈도 선명해졌어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지금은 매일 밤 10시에 불을 끄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드십니다. 잠이 보약이네요. 라는 말씀,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왜 깊은 수면이 중요한가요?
잠이 들면 뇌 속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건 뇌의 하수도 같은 거예요.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내죠.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이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데 깊은 수면이 이걸 제거해 줍니다. 기억력 회복도 여기서 시작돼요. 연구에서도 매일 7시간 이상 깊이 자는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25%로 낮아진다. 고 나왔어요. 실천법 이렇게 간단해요. 취침 2시간 전 휴대폰과 TV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 잠을 방해합니다.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을 지키세요. 몸의 시계가 맞춰지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이 옵니다. 따뜻한 물, 샤워 후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천이 떨어지며 잠이 솔솔 옵니다. 수면제, 술, 카페인은 금지. 처음엔 졸리지만 깊은 수면을 깨뜨려요. 김순자님처럼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눈 뜰 때 개운함이 느껴질 거예요. 잠은 약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 제 좌우명이에요. 자, 이제 뇌혈관을 지키는 3가지 습관을 다 아시죠?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뇌는 평생 자랄 수 있다. 는 놀라운 사실.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그 이야기 곧 시작하겠습니다. 습관 3가지로 뇌혈관을 지켰으니 이제 뇌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들 차례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하시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뇌는 평생 자랄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뇌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이라고 부르는데 노년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뇌에 새 길이 생깁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는 75세 이수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수진님은 치매 가족력이 있으셔요. 선생님, 저도 곧 잊어버릴까봐 무서워요 하시며 오셨어요. 기억력 검사에서 약간의 저하가 보였지만 저는 약 대신 이쁜 뇌놀이오를 처방했습니다. 오늘부터 손자와 함께 한자 한 글자씩 배워보세요. 이수진님은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손자와 함께 한자 사랑 아이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 이건 마음심, 신이야 하며 손주가 가르쳐주면 이수진님은 웃으며 따라 쓰셨어요.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기억력 점수가 3시 올라갔고 뇌 영상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보였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 생일도 다 기억해요. 꿈도 선명해졌어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지금은 매일 손자와 한자 한 글자씩 배우며 세대 간의 기억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치매 예방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루 10분이 중요한가요? 뇌는 등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마다 신경세포가 연결됩니다. 외국어 한 문장, 악기 5분 연주, 그림 그리기, 수도쿠나 체스, 이 간단한 활동들이 뇌의 세기를 만듭니다. 함께하면 효과가 2배예요. 혼자 하면 금방 포기하지만 손주나 이웃과 함께하면 지속됩니다. 실천법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외국어 1문장 Hello, how are you부터 악기 5분 피아노 건반 하나씩 눌러보세요. 그림 그리기 연필로 꽃 한 송이 수도쿠 체스 앱으로 10분만 이수진님처럼 손자와 한자 공부 추천해요. 할머니, 다음엔 행복 싱후 써볼까 하며 손주가 물으면 뇌가 기뻐합니다. 하루 10분 뇌의 세기를 만들기, 이게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 이야기할게요.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건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뇌를 자극하는 10분 놀이까지 배웠으니 이제 마지막 안전장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정기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는데 왜 검사해요 하시지만 뇌혈관은 증상이 없을 때 이미 병들고 있어요. 몇십만 호수의 원으로 10년의 기억을 지키기.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제가 매년 검진받는 69세 한상철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상철님은 건강검진에서 CT만 받으셨어요. 선생님, CT에서 이상 없대요. 안심해도 되죠 하시며 웃으셨죠. 그런데 저는 걱정됐습니다. CT만으로는 혈관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MRI와 MRA를 병행해야 뇌혈관의 좁아짐이나 약해진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상철님께 권유드렸고 검사 결과 경동맥이 70% 좁아져 있었습니다. 증상은 전혀 없었지만 이미 뇌졸중 직전이었어요. 즉시 스텐트 시술로 막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손주들과 놀아주십니다. 선생님, 그 검사 안 받았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왜 CT만으로는 부족할까요? CT에는 뇌출혈이나 큰 종양은 보지만 혈관의 미세한 좁아짐이나 약해진 벽은 놓칩니다. MRI는 뇌의 조직을, MRA는 혈관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 둘을 병행해야 뇌혈관의 숨은 위험을 잡아낼 수 있어요. 검진 주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50세 이상 일반인, 이 3년마다 한 번. 고위험군, 매년 1회. 고위험군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 있는 분들입니다. 한상철님처럼 증상이 없어도 혈관은 이미 병들고 있을 수 있어요. 검사는 예방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병을 늦추는 도구입니다. 이 말 꼭 새겨두세요. 검사 비용이 부담스럽다고요. 몇십만 원이지만 뇌졸중 후 재활 비용은 수천만 원입니다. 한 번의 검진으로 10년의 기억을 지킬 수 있어요. 국가건강검진에 추가하거나 병원 패키지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뇌를 확인하는 건 가족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한상철님은 이제 매년 검진을 거르지 않으시고 선생님, 내년엔 또 뵙죠 하시며 웃으십니다. 당신도 오늘 검진 예약 하나 넣어보세요. 작은 클릭이 큰 기억을 지킵니다. 자,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에요. 3가지 신호, 3가지 습관, 그리고 뇌를 살리는 2가지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되새겨 볼까요?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아볼 시간이에요. 오늘 함께 나눈 여정이 당신의 뇌와 가족의 미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85세가 된 지금도 매일 되새기는 3가지 신호와 3가지 습관, 그리고 하나의 약속을 천천히 되새겨 보세요.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꾸는 작은 씨앗입니다. 먼저 오늘 기억할 3가지 신호예요. 첫째, 벼락두통, 평생 경험 못한, 머리가 터질 듯한 통증이 갑자기 오면 주저하지 마세요. 119를 부르고 진통제는 멀리하세요. 둘째, 한쪽 힘 빠짐과 말 어눌함, 숟가락이 떨어지거나 말이 꼬이면 파이스트, 기억법으로 확인하세요. 얼굴, 팔, 말, 시간, 이 4글자가 생명을 구합니다. 셋째, 시야 흐림. 한쪽 눈이 뿌옇게 번지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면 안과가 아닌 신경과로 가세요. 운전은 멈추고 가족에게 알리세요. 이 3 신호는 뇌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속삭임입니다. 김선호님, 이정아님, 조미선님처럼 빠르게 알아차리면 다시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작할 3가지 습관이에요. 첫째, 아침 30분 걷기. 5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리세요. 팔을 흔들며 천천히 혈류를 깨우는 의식처럼. 둘째, 저염 등푸른 생선 식단. 녹색 채소, 고등어, 현미밥, 소금, 6개 이하, 설탕은 과일로만. 오늘 저녁부터 한 그릇 바꿔보세요. 셋째, 깊은 수면. 취침 2시간 전 휴대폰을 끄고 따뜻한 물, 샤워 후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박영희님, 최영자님, 김순자님처럼 한 달만 실천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이 내려앉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솔솔 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자연 처방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약속할 한 가지예요. 내 몸의 속삭임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 이 문장 지금 속으로 따라 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가족 앞에서, 또는 혼자 조용히. 이 약속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형님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후회를 당신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85세가 된 지금도 매주 수술실에 서는 이유는 누구도 제 형님처럼 되지 않게 하려는 다짐 때문입니다. 당신도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30분 걷기, 한 그릇 건강 밥상, 10분 뇌놀이. 이 모든 게 가족의 미소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도 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정원 한 구석. 제가 매일 손수 가꾸는 작은 화단이 있어요. 85세가 된 지금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흙을 만지며 꽃에게 속삭입니다. 너도 나처럼 끝까지 피어나자. 그 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주 수술실에 서요. 명예 때문이 아니라 나이 든 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예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왜 아직도 일하세요 하면 저는 웃으며 말하죠. 할아버지가 멈추면 누가 너희 할머니의 미소를 지켜줄까?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해요. 몸은 쓰러지기 전에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리칠 때까지 듣지 않죠. 그 속삭임이 벼락 두통이든 한쪽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이든 시야가 흐려지는 아침이든 오늘 그 속삭임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고 손을 맞잡을 수 있고 사랑해라는 말을 또렷이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당신의 뇌를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형제, 친구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엄마, 이거 한번 봐봐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10년을 지킬 수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하루 5분 잠든 기억을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주와 함께 웃으며 한자 한 글자 쓰는 그 순간 뇌가 다시 피어나는 기적을 느껴보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당신의 뇌가 오늘도 아름답게 빛나길 빕니다. 박세훈이었습니다.